최근 농산어촌의 변화가 보다 빠르고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국토공간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인 농산어촌 마을에서 찾는다는 측면에서 농산어촌 마을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어촌 마을 대상의 패널 자료 구축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농산어촌 패널 조사 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성 있는 농산어촌 마을을 패널로 선정해서 매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이번 1차 연도에는 전국의 도당 평균 10여 개 마을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2개 마을의 이장님 혹은 마을 대표 102명과 주민 2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마을 간 인구 분화, 귀농귀촌자의 증가, 고령화의 심화, 취약계층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농산어촌 마을에는 평균 약 102호, 201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중 약 3분의 1 정도가 기존 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농산어촌 마을로 이주한 귀농귀촌 가구는 평균 10호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사는 이른바 4도 3촌 혹은 5도 2촌 등과 같이 다양한 거주 양식을 보이는 이지역 거주 가구도 마을 전체 가구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은 농림어업 쇠퇴, 경제활동의 개별화, 공동체 기능 변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농산어촌에서 농림어업 비중은 과거보다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농산어촌 마을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농림어업이 가장 지배적인 경제활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의 경우 과거보다는 시설농업이 증가했고 공동농작업보다는 개별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노동력의 세대교체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농림어업 이외에 경제활동 다각화 경향이 원격마을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농산어촌 전체에서 이것이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과거 전통적인 사회조직에 비해서 조직의 수나 참여 정도 측면에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과 같은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도채 연구계 평가팀장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성과 보고에 이번 영상에서는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 1차년도 연구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송미령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미령입니다. 네, 이번에 진행하신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은 2029년 14년도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장기 과제인 만큼 그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번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특징은 앞서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새로운 인구가 잘 유입되는 마을이 있고 또 되지 않는 마을도 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농산어촌 마을의 분화를 촉진하는 이런 인구의 유입 유형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겠죠. 마을의 분화가 생긴 첫 번째 이유는 경제 기반의 다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농가 비율이 30% 미만인 마을에서는 2000년 이후에 인구가 지속 증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반대로 농가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마을일수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주민의 경제활동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마을일수록 외부 인구 유입에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존과 다르게 농산어촌의 소비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을 거주 기간이 21년 이상 된 이주민들의 경우 경제활동의 목적 이주가 가장 높았지만 5년 미만이나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최근 이주 응답자일수록 여가나 건강추구형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농산어촌에서 경제활동 중심의 생산,
역할은 줄어드는 반면에 여가 활동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소비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 활동 단위로서 마을의 기능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인구 과소와 생활 양식의 변화 등으로 전반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이 약화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동체로서 우리 농산어촌 마을의 역할은 아직까지 유효했습니다. 또 마을 단위의 취약계층 돌봄, 또 공동식사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들이 상당수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네,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농산어촌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새로 사용하셨는데요.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관계인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농산어촌 마을과 지역 이주자나 방문객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단순한 이주자라든가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인구를 관계인구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출입농이라든가 출향민 또 정기적인 방문을 하는 그런 도시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 마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 관계인구가 있는 마을들이 저희 패널 마을 중에서는 30에서 40%에 이르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계인구와 같이 새로운 인구 유입 패턴의 증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우리 농산어촌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은 농산어촌 마을 변화의 방향성을 읽고 또 그에 적합한 정책 기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어촌 마을의 역할과 기능은 대부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령층, 취약계층에게 있어서 농산어촌의 마을은 일상생활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귀농귀촌자라든가 이지역 거주자 그리고 관계인구 등과 같이 새로운 거주 패턴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 이런 것들은 우리 농산어촌 마을에도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인구가 기존 주민에 비해서 특히 연령이나 학력 등의 측면에서는 이른바 창조계층으로서의 면모, 특징 이런 것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들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제를 마련한다면 우리 농산어촌 마을의 지속가능성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쭉 이어질 연구인 만큼 그 속에서 농산어촌 변화의 흐름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제언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미령 박사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성과 보고회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